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분야의 정말 두 거장이죠.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CEO하고 또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의 최근 대담 내용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인공 일반지능 AGI의 미래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대화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딱 알맹이만 뽑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AI 발전의 진짜 동력이 뭐냐, 또 AGI라는 걸 어떻게 봐야 하냐, 그리고 뭐 구글은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담이었죠. 맞아요. 특히 그 AGI 도달 시점. 이게 좀 의견이 갈렸잖아요. 네, 그렇죠. 브리는 좀 빨리 봐서 2030년 이전, 하사비스는 약간 더 뒤로 2030년 직후 이렇게 봤죠. 네. 이 차이가 그냥 숫자 예측 이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짚어볼 만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도 AI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를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AI 발전, 이걸 이끄는 힘이 뭘까요? 그냥 막대한 자원, 그러니까 규모일까요? 아니면 더 똑똑한 아이디어, 알고리즘일까요? 두 사람 생각은 어땠나요? 이게 흥미로운 게요. 두 사람 다 결국엔 둘 다 필요하다. 여기에 동의를 해요. 둘 다? 네. 하사비스는 이제 현재 가진 기술을 최대한 짜내면서 동시에 새로운 걸 계속 찾아야 한다. 약간 이런 입장이고요. 네. 브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보면 알고리즘 발전이 하드웨어 발전, 무어의 법칙 같은 거요. 이걸 능가해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알고리즘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막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죠. 어느 한쪽만으로는 지금 이 속도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 알고리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AI 모델의 사고 능력, 추론 능력, 이걸 넣는 연구가 많잖아요. 이게 그냥 성능 조금 좋아지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하사비스가 알파고 예를 들었다면서요. 네네, 그게 아주 결정적인 예시였어요. 알파고가 그냥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직관, 감으로만 두는 거랑요. 거기에 탐색하고 생각하는 시스템을 딱 켰을 때랑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요? 어느 정도요? 그 실력 점수, 이엘로 점수라고 하죠. 그걸로 600점 이상 차이가 났대요. 600점이요? 와. 네, 이게 거의 아마추어랑 세계 최정상급 프로 기사 차이보다 더 큰 거예요. 물론 현실 세계는 바둑판이랑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하긴 하죠. 하지만 이 사고 능력의 잠재력은 훨씬 더 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훨씬 더. 네. 그래서 구글의 딥싱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막 탐색하는 거. 이런 병렬 추론 방식이 AGI로 가는 길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딥싱크. 브린도 여기에 완전 공감했어요. AI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구를 쓰거나 다른 AI랑 협력하면 결과물이 훨씬 좋아질 거라는 거죠. 다른 도구나 AI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코딩을 할 때 AI가 자기가 짠 코드를 스스로 테스트 돌려보고 오류가 있으면 디버깅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AI한테 생각할 시간이랑 도구만 줘도 엄청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와, 생각할 시간과 도구라. 흥미롭네요. 이렇게 AI의 능력을 발전하니까 결국 그 최종 목표인 AGI, 여기에 대한 정의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하사비스가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다면서요. 맞습니다. 하사비스가 이 AGI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이는 걸 좀 경계하면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수준을 두 가지로 나눠야 한다고 했는데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그냥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 수준의 지능. 그리고 둘째는 진짜 AGI인데 이건 아인슈타인이나 모차르트 같은 천재들 능력까지 포함하는 인간 두뇌가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잠재력 범위로서의 AGI.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 수준이 아니라 인류 최고 지성 수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군요. 그렇죠. 지금 AI들은 특정 작업은 잘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바뀌거나 하면 쉽게 허점을 드러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진정한 AGI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AGI라면 전문가들이 막 몇 달 동안 파고들어도 결함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견고해야 한다. 이런 거죠. 이 기준이 높다 보니까 AGI 도달 시점도 2030년 이후로 좀 신중하게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불의는 2030년 이전을 봤다고요? 좀 더 낙관적이네요. 네, 좀 더 낙관적이죠. 그리고 설령 한 회사가 먼저 딱 도달해도 기술이 워낙 빨리 퍼지니까 다른 회사들도 금방 따라올 거다. 이렇게 봤고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하사비스가 AI가 인간 감정을 이해할 필요는 있어도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그건 기술적인 필수가 아니라 설계할 때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오히려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에요. 아, 감정을 느끼는 AI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렇죠. 그럼 AI가 스스로 막 학습하고 발전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알파제로 같은 거. 이게 현실 세계 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구글은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나요? 하사비스는 그 알파 에볼브라고 AI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짜는 연구 같은 거요. 이런 건 흥미롭긴 한데 현실은 너무 변수도 많고 복잡해서 게임처럼 딱 떨어지게 풀기 어렵다 이렇게 봤어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불인이 구글에 다시 합류한 이유 중 하나가 지금이 컴퓨터 과학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라서 그렇다고 말한 걸 보면 이 분야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알 수 있죠. 그렇겠네요. 정말 격변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의 큰 그림은 좀 명확해 보여요. 바로 물리적인 세계랑 상호작용하는 에이전트 AI 개발입니다. 에이전트 AI요? 네. 사용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맥락을 파악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개인 비서 같은 AI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또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소프트웨어 지능 개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아, 현실 세계에서 직접 활동하는 AI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세대 모델 제미나이도 처음부터 텍스트, 이미지, 소리 이걸 다 같이 이해하는 멀티모달로 설계했다고 하사비스가 강조했어요. 스마트 안경 같은 웨어러블 기기도 이런 만능 비서 AI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현실 세계에서 사용자와 함께하는 AI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AI의 사고 능력을 더했을 때 그 잠재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도 다시 확인했네요. 그리고 구글이 현실 세계와 소통하는 멀티모달 에이전트에 집중한다는 점. 이게 앞으로 AI가 우리 삶에 어떻게 더 깊숙이 들어올지 좀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AI 기술이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AI가 여러분의 정보 얻는 방식, 또 일상생활, 나아가서는 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또 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지켜보는 걸 넘어서 이게 나한테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될까 이걸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하사비스가 진정한 AGI는 아인슈타인이나 모차르트 같은 인류 최고 지성들의 능적 범위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상당히 높은 기준이죠. 정말 만약에 AI가 그 정도 수준의 창의성과 통찰력을 갖게 된다면 인류는 과연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고 또 무엇을 창조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